A, B가 각각 자동차를 타고 같은 경로로 서울에서 목포까지 가려고 한다. 그지? 그래서 A는 오후 12시에 출발을 하고 B는 오후 1시 30분까지 분에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는데, 그러면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니까 이동한 거리는 둘이 본인의 속력만큼 그냥 나올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 깊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지? 그 다음에 둘의 출발 시점이 다르지. A는 오후 12시에 출발했고, 그 다음에 B는 오후 1시간 30분. 몇 분 뒤에 출발했어? 90분 뒤에 출발. 그러니까 1시간 30분 뒤에 출발했어. 그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표를 한번 짜볼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거, 거속시, 거리, 속력, 시간. 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해보는데, 여기서 시간 차이가 난다. 그쯤만 기억하면 돼. 우리가 이제 속력도 알고 있고 몇 분 뒤에 출발했는지도 알고 있으니까, 자, A, B 이렇게 해보고, 그제? 자, 거리를 가장 나중에 적을 거야. 그 다음에 시속 몇 킬로? A는 시속 적혀있지? 60km.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부터 한번 적어보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시속 80km로 달린다. 그지? B가 더 빠르네. 그럼 B가 아무리 늦게 출발했어도 둘이 나 언젠가는 이제 만날 텐데, B는 1시간 30분이나 늦게 출발했어. A보다. 그지? 그러니까 A가 이동한 시간과 B가 이동한 시간이 다르겠지. 당연히 그렇겠지. 그러면 누구한테 기준을 맞출까 우리? B한테 기준을 맞추면 B가 이동한 지 X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따져보면 그거에 맞춰서 A를 만들어주면 되지. X를 이용해서. 어떻게? X에다가 A가 먼저 출발했잖아. 그러면 이동한 시간은 뭐라 그랬어? 예전에 쌤이 먼저 출발한 사람이 더 오랫동안 이동했다. 그치? 먼저 출발한 사람이 더 오랫동안 이동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1시간 30분 먼저 출발했으면 X 플러스 1.5시간만큼 이동했겠지. 그치? 이동한 시간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짜주고 나서 거리는 알아서 짜는 거지. 거리는 이렇게 짜는 순간, 만드는 순간 그냥 적히는 거. 시속 60km로 x 플러스 1.5시간. 얼마야? 60 곱하기 x 플러스 1.5.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된다. 그 다음에 80 곱하기 x 해서 80x. 자, 이렇게 적으면 거리가 되는 거지. 둘의 이동 거리가. 자, 그리고 뭐라 그랬어? B가 출발한 지 x 시간 후에 문제 소리 이렇게 말했네. B가 출발한 지 X시간 후에 A, B 사이의 거리를 Ykm라고 하자! 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두 번째 미지수인 Y는 얘네 둘의 이동 거리가 아니라 얘네 둘의 이동 거리의 뭐야? 차인 거지. 얘네 둘의 이동 거리의 차. 근데 누가 더 먼저 출발했니? A가 더 먼저 출발했잖아. 그러면 이동 거리가 60 플러스 X, 60 곱하기 X 플러스 1.5가 이 B가 이동한 거리인 80X보다 당연히 어떻게 되니? 크겠지. A가 B보다 목포에 먼저 도착한다. 여기 적혀있잖아. 그치? A가 B보다 목포에 먼저 도착한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앞서가 있었다는 거지. 애초에부터. A가 먼저 출발하기도 했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A가 더 이동거리가 긴 거네. 그렇게 생각하면 A와 B 사이 떨어진 거리는 어떻게 계산해?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 빼서 계산한다. 항상 거리는 차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거리는 차다. 그래서 A가 이동한 거리가 B가 이동한 거리를 훌쩍 넘으니까 A가 이동한 거리에서 B가 이동한 거리를 빼면 이게 바로 누구다? 둘이 떨어진 거리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1차 함수가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얼마 되겠어? 정리하면 60X 플러스 90 빼기 80X 얼마? 마이너스 20X 플러스 90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지?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지. 다음 몇 번? 몇 번이? 3번. 이렇게. 되겠죠? 침착하게. 문제가 길수록 침착해야 돼. 왜냐면 그 긴 문제 속에다가 여러분이 풀 단서들을, 문제의 단서들 다 적어놨을 거거든. 분명히.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보는 게 중요해. 사실. 빨리 풀려고 하면 안 돼. 길수록.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해주면 좋겠니? 일단은 질문 받은 거 위주로 할게. 뒤쪽에 이제 이거는 1차함수 항문이죠. 뒤쪽에 1228번 다시 저번에 배웠던 내용이지 이거는 1228번. 교재에 속박당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수학 공부를 한다 그런 느낌으로 요 문제들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쟁이 할 때도 새 교재 들어갈 때도 많이 어려울 텐데 그 어려운 걸 즐겨보려고 해.
알겠지?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그게 중요해. 알겠니? 자, x축하고 y축 자 이렇게 그려보고 자 여기서 원점 표시하고 자 여기서 저거 어떻게 그려? 좌표축에 평행하게 그린다 그랬지. 그래서 그거를 결과만 외우지 말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뭡니까? 2y 빼기 5는 0이라고 나타내 있으면 마치 1차 방정식처럼 나타내져 있지만 이제는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다. 그래서 직선으로 바꿔보면 y는 꼴로 나타내야 되니까 y는 얼마? 1차 방정식을 그냥 푸는 거지. y는 2분의 5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그 다음에 사전 작업부터 다 하자. x 빼기 3a는 0이라는 것은 위에다가 x는 3a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는 그냥 바꿔줄 게 없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a는 0이라는 것은 x는 마이너스 a라는 거 이렇게 다 했지. 근데 문제 마지막을 먼저 읽어보면 양수 a 값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으니까 얘네들은 몇 사분면에 그려진다? x는 3a, x는 마이너스 a 어디에 그려진다? 1,4,4분면에 x는 3a 해봐. 어딘지 알아? 모르잖아. 정확히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떨어진 곳 원점에서 적당히 오른쪽으로 떨어진 곳 A는 양수라는 건 알려줬으니까 문제에서 그지?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 3, 4분면에다가 좀 가깝게 Y축과 좀 가까우면서 평행하게 X는 누구를 그렸다 지금? 마이너스 A를 그렸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 되지.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A 편하게 하시면 되지. 편하게 Y는 마이너스 A는 누구의? X축에 평행하게 Y는 마이너스 A. 자 이쪽을 마이너스 2라고 표시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지? 자 그 다음에 Y는 2분의 5 마지막 분수도 문제 없지? 그래서 원점에서 위쪽으로 2분의 5칸만큼 간 거, 두 칸 하고도 절반만큼 간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보다 조금 더 가가지고 이쪽에다가 쭉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이런 식으로 좌표축에만 평행한 모습을 그려주면 돼. 여러분, 부담 가지지 말고,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걸로 둘러싸인, 이 네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모양이 뭐처럼 보입니까? 잘 못 그려도 되잖아. 직사각형인 건 알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직사각형에서 넓이를 구한 것이 얼마? 18이라는 뜻이네. 아, 그 직사각형이구나. 그 도형이 직사각형이구나. 알 수 있지, 그지? 자, 그러면 가로하고 세로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 가로하고 세로, 그죠? 인정? 그러면 가로는 얼마? 마이너스 a부터 어디까지? 3a까지 길이가 그대로 가로의 길이가 되잖아. 얼마? 3a에서 마이너스 a 빼면 얼마? 2a가 아니라 4a. 부호 조심해야지, 그지? 4a. 그 다음에 2분의 5에서 마이너스 2 빼면 얼마? 큰 거에서 무조건 작은 거 빼. 길이는 항상 양수며 두 값의 차, 위치의 차가 바로 둘이 있는 곳에서 떨어진 거리니까. 그치? 1에서 3까지 거리가 얼마야? 2잖아. 그러니까 2분의 5에서 마이너스 2까지 그러면 2분의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서 얼마? 2분의 9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로의 길이를 구해주면 된다. 그러면 2분의 9랑 4a가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니까 4a 곱하기 2분의 9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얼마? 18이라는 1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 수 있다. 그치? 그러면 a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2하고 4하고 약분해서 2니까 2 곱하기 9는 18이니까 18, a는 18 얼마야? a는 1이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됐죠? 이런 문제가 고생리에도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고 시험 문제도 잘 나옵니다. 알겠지? 문제에서 그림을 그려주지 않았어. 그럼 내가 그려야지. 그럼 내가 그려서라도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겠다라는 일념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 할까? 몇 번 할까? 여러분이 보통 상난이도를 어려워하겠지, 그지? 1242번 해줄까? 아니면 41번 해줄까? 중요한 거긴 한데 둘 다. 자, 41번 삼각형으로는 처음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외우면 안 되고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 저번에 몸으로 표현했었지, 선생님이 이걸로, 그지? 이걸로 y는 x 플러스 a가 꼭지점 a, b, c를 지날 때 여기 뭐야? 좌표 평면에다가 삼각형을 그려놨네. 뭐 처음 보는 건 아니죠. 삼각형 그런 경우는 많았지. 근데 이번 경우는 좀 달라. y는 x 플러스 a는 직선이잖아. 그것도 기울기 몇인? 1인 직선이잖아.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양수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그려져?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려져. 모양은 대충 알아야 돼. 그치? 모양은 알아야지. 기울기. 기울기만 보고. 그래서 y는 x 플러스 a가 꼭지점 a, b, c를 지날 때 이 상수 a 값을 차례대로 구하시오. 무슨 뜻일까? 대입해라. 뭘 대입해? 꼭지점 a, b, c에 대응하는 좌표를 대입해라.
당연한 거 아니겠니? 지날 때라고 그랬잖아. 그치? 꼭지점 A, B, C를 지날 때라고 했으니까 그 점을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뭐한다? 성립한다. 됐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리고 1번을 푸는 과정이 2번을 푸는 과정에 직결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A점은 얼마? 2,5고요. 맞지? 좌표 여기 격자가 제대로 안 보여 선생님은. 그래도 그냥 감으로 지금 맞추고 있어.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1 맞지?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C는 3칸 간 거 같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한 칸 간 거 같아.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그래서 이 좌표들을 다 모아자. 대입하자. 어디다가? y는 x 플러스 a. 시작. a부터 5는 2 플러스 a. 한 번에 하자. b를 대입하면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c를 대입하자. 마이너스 1은 3 플러스 a. 되지? 할 수 있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요거 풀어보면 a는 얼마? 3. 그러니까 A점을 지날 때 A 값이 A점, 대문자 A점을 지날 때의 스몰 A 값이 3이다. 그런 소리고. 그 다음에 B점을 지날 때 A 값은 2다. 그런 소리고. C점을 지날 때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다 다르구나. A점을 지날 때, B점을 지날 때, C점을 지날 때 다 다르구나. 왜 다르겠어? 직접 그림으로 이해해보면 되잖아. 여기서 자를 펼쳐놓고 한번 해봐. Y는 X 플러스 A는 무조건 이렇게 생긴 직선일 테니까 이 직선을 대고 한번 그려봐. A점을 지날 때, B점을 지날 때, C점을 지날 때 다 뭐가 달라? 위치가 다르지. 위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뭐라고? Y절편이라고. Y절편이 다 다르다는 얘기지. 하나는 3, 하나는 2, 하나는 마이너스 4. 어때? 위에를 지날 때가 A고 그 다음 중간을 지날 때가 B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아래점을 지날 때가 C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지. 마지막 C점을 지날 때의 Y절편이 좀만 더 연장해서 그래서 Y축을 마지막 C점을 지날 때의 이 직선의 Y절편이 얼마나? 마이너스 4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B점을 지날 때 Y절편은 얼마? 얼마? 2. 그지? 딱 2점 지나다는 거. 말 되지 않니? 이런 식으로 지나지 않겠니? 맞지? B점을 지날 때 Y절편이 2 되지 않겠니? 그지? 대충 그럴 것 같지? 그 다음에 맨 위에서 얼마 지날 때 A점을 지날 때 꼭지점 A를 지날 때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Y절편이 얼마 된다?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만 할 줄 알면 이 문제 끝났어. 끝났어. 여러분, 제일 위에 있을 때가 언제? 3. 제일 밑에 있을 때가 언제야 지금? 마이너스 4잖아. A 값이. 근데 여기 문제 2번에 뭐라고 했어? 삼각형 ABC랑 직선 y는 x 플러스 a가 만나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 3부터 마이너스 4까지를 부등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됐어? 실제로 그렇잖아. y는 x 플러스 a가 a 값이 y절편인데 그 y절편이 마이너스 4일 때 가장 낮은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점점 위로 올라가서 b점을 지날 때 2를 지나고 그 다음에 점점 위로 올라가서 a점을 지날 때 어디를 지난다? 3을 지난다. 됐지? 괜찮지? 자, 해서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직접 계산도 안 해봐도 돼. 다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3까지다.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나중에는 전부야. 수학이 전부. 그래프를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적분을 합니다. 3차함수, 4차함수, 5차함수, 6차함수, 7차함수에 그래프를 그려오고 그래프가 왜 발음이 안 돼?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떤 형식을 띠는지 그런 것까지 해석하는 것들을 나중에 손이 미끄러져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게 된다고. 알겠지? 이게 그 시작이야. 됐죠? 재밌는 거야. 과정을 알면 재밌어. 이 흐름을 알면. 알니? 이것도 똑같이 해봐. 이거는 지금 직선 L이라고 했지만 2부터 마이너스 3까지 여기 지금 0,2부터 3, 마이너스 3,0까지만 그래프가 존재하는 거라고 힌트만 준다. 만약에 안 되면 질문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못하는 거 뭐 있을까? 뭐 있을까? 내가 개념 원리는 아는데 이제 응용이 안 되는 거잖아. 이제 이런 것도 보면 어때? 일단 뭐라 말했어? 이 굉장히 지금 이런 워딩이 너무 많잖아. 교점,
교점이라 말하는 순간 뭐하고 직결해라? 교점은 그냥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연립방정식의 해다. 알겠지? 그러니까 두 글자만 기억하면 돼. 교점은 연립이다. 연립은 교점이다. 연립을 한다는 것은 교점을 구한다는 뜻이고 그래프의 교점을.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라는 뜻은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구하라고 하니까 언급했겠지. 의도를 한번 생각해봐. 교점이라는 걸 언급한 순간 이미 여러분 보고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그런 뜻으로 연습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있어? 이 y는 3x라고 하는 정비례 직선이 있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6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1차 함수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 하나 그려져 있어. 이 둘이 지금 어디서 만나? 요 점에서 만나잖아. 요 점 어떻게 해야 돼? 구해봐야 되지 않겠니? 왜 구해봐야 돼? 여기서 이 직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직선 y는 ax 플러스 b라고 해놓고 이 직선이 이 도형 누구?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되도록 만들어달래. 그치? x축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치? 자, 그래서 이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가 어떻게 구했어? 저번 시간에 어떻게 구했어? 요 정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2학기 거에서 이거 응용 배웠잖아. 삼각형이 있을 때 선행을 그래서 배우는 거거든 사실. 여기에서 이 선행 한 큰술만 얹으면 너무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등분했더니 여기가 m짜리 여기가 m짜리가 됐어. b가 밑변의 b가 m 대 n이 되면 말 그대로 높이는 똑같은 걸 쓰니까 높이에 대해서는 따질 게 없고 이 넓이의 b를 구해달라는 뜻은 넓이의 b를 양쪽 걸 구해달라는 뜻은 한마디로 누구의 b를 구해라? 밑변의 b를 구하라는 뜻이잖아. 그치?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삼각형 넓이가. 그래서 이 밑변의 b가 m 대 n이면 넓이의 b가 몇 대 몇이다? 반대로 m 대 n이다라는 적용을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건 2등분이니까 여기에 넓이와 여기에 넓이의 b가 몇 대 몇이 되는? 1대 1이 되는 그 밑변의 b를 찾아라. 그런 얘기잖아. 그게 뭐니? 중점이지 중점. 이걸 저번 시간에 중점이라고 배웠잖아. 중점. 2등분하게 만드는 건 중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두 개를 그어가지고 나중에 그런 것도 나와. 직선 두 개를 그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3등분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여기 밑변을 몇 등분하는 점을 찍어야 돼? 3등분하는 점을 찍으면 되지. 밑변만 3등분 되면 넓이가 3등분 되니까. 맞지? 자,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야. 응용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녀석의 중점을 찾으려면 어디에 중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점을 찾으려면 뭘 찾아야 돼? 원점은 이미 표시가 돼 있어. 근데 이 원점조차도 뭐야? y는 3x에 x절편이잖아. x절편 찾으라는 뜻이야. y는 3x에 x절편이 0이니까 원점이 찍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6의 x절편은 얼마? 얘만 찾으면 되는데 쉽죠? 16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그러면 0부터 16까지의 중점이라고 하면 어디니? 평균 0 플러스 16 나누기 몇이야? 8이잖아. 8, 얼마 되니? 0이잖아. x절편에 있잖아. x축 위에 있잖아. 맞지? x축 위에 있으면 무조건 y절편은 얼마나? 0이다. 되는 거잖아. 그럼 8,0을 지나면서 어디를 지나야 돼? 얘는 이 직선은 어디 지나야 돼? y는 ax 플러스 b 얘는 어디 지나야 돼 지금? 교점 지나야 되잖아. 무조건. 지금 이 교점 지나면서 이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게 만드는 직선을 구해달라고 했잖아. 맞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점을 구해봐야 돼. 교점 구하려면 뭐다? 연립이다. 그래서 누구와 누구를? y는 3x와 자그마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6을 연립을 해서 누구를 얻어야 된다? 교점의 x좌표를 얻어야 된다. x좌표를 얻은 다음에는 y좌표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여기다가 대입하면 3배만 하면 y좌표 나오네. 맞죠? 그렇게 해서 풀잖아 우리 연립하는 식을. 자, 어떻게 한다? 여기 지금 y는 적혀 있으니까 3x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네. 무슨 방법? 대입법. 됐지? 그래서 3x는 얼마? 마이너스 x 플러스 16이니까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x 넘기면 시작. 4x. 4x는 얼마? 16. 4로 나눠주면 얼마? 4. 이렇게. x가 4면 y는 얼마?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얼마? 12. 됐지? 자, 그래서 4하고 10이 나온 거 이거 뭐라고? 교점이라고요. 4,12 이렇게 순서상으로 적으면 교점이 된다. 끝났잖아. 여기서부터는 이 단원 내용이 아니지. 어디 내용이야? 바로 앞단원이잖아. 두 점이 주어져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이것과 이것.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1차 함수식을 무조건 찾을 수 있다. 어떻게? 기울기하고 누구만 있으면 된다? y절편만 있으면 되는데 기울기를 우리가 두 점만 있으면 찾아낼 수 있어. 두 점만 있어.
어떻게 찾아냅니까? x값의 차원에 y값의 차로 찾아낸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x값이 8이고 여기는 4잖아. 같은 곳에서 같은 곳을 빼면 된다고 그래서 그럼 문제 없다. 8 빼기 4.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거 지금 빼기로 했으면 끝까지 y값도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걸 빼줘야 된다. 맞지? 그래서 0 빼기 12. 마이너스 1이라 적겠네요. 0 빼기 12가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답은 얼마? 답은 아니라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적을 수 있어야 되고 2점만 있으면 항상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2점 이상만 있으면 3점 있으면 오히려 좋고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서 y절편 알아볼라. 모르지만 괜찮아.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라고 적은 뒤에 차분히 생각을 한다. 자,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저 직선은 어디 지나? 4,12를 지나지. 어디 지나? 8,0도 지나잖아, 문제에서. 지나잖아. 지나면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됐죠? 끝! 8,0 대입할까? 저기 쉽잖아. 8,0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24 플러스 2. b는 얼마? y절편은 얼마? b는 24. y절편은 24. 이런 생각으로 풀어야 돼. 알겠지? 진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야. 2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1차 함수식을 만들 수 있다. 뭐만 있으면 되니까. 기울기랑 y절편만 있으면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응용이 되는 거야. 고생이 가서. 알겠니? 자, 그래서 b는 24니까 다시 얼마? y는 알잖아. 마이너스 3x 플러스 24니까. 자, 여기에서 a, b값. a는 x 앞에 있으니까 기울기, b는 뒤에 있는 상수항을 말하는 거니까 y절편. 그래서 방금 b라고 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b 바로 a값. 24가 바로 b값이 된다. a 플러스 b의 값은 답 얼마? 21. 이렇게 끝내면 되겠지. 됐나요? 재밌는 문제. 시험에도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외우지 말고 절대. 어차피 이거에서 발전된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된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다시 풀면서 여러분 집에 가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여기에서 푸는 과정을 외우면 안 돼 절대. 알겠지? 그럼 여러분이 괴로워져. 수학을 하는 게 재밌지 않고. 이게 재밌는 건데 설명하는 게 재밌는 건데 아는 척 하는 거 있잖아. 나만. 그치? 이게 얼마나 재밌어. 그걸 꼭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 설명이 되는 거 즐거워. 자, 그러면 또 할 거 없나? 마지막 1260번만 하고 일단 다음에도 어차피 이거 가져와서 오답 체크 고치고 또 새로운 교재도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수학을 공부해 나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질문 나는 받으면서 여러분들 모르는 거 하나씩 해결해주고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 차근차근 하셔야 돼. 게임을 한 번에 깨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일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일이 된다고. 일이. 월급은 받지도 않는데 일을 한다고. 얼마나 괴로워. 이게? 일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 나는 숙제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학원이다 보니까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숙제를 내야지. 근데 뭐 내가 숙제 안 해온다고 막 혼내고 남기거나 정도가 심하지만 않으면 그러진 않잖아. 또 이유가 그거야. 이 게임을 즐겨야 되는데 이 게임을 게임으로 안 보고 꼭 과몰입한단 말이야. 대부분은 다 그렇지. 그러면 재미가 없어져. 그래서 나는 항상 게임한다 생각하고 너네를 가르치거든. 이건 또 뭘까? 그지? 이건 또 뭘까? 이건 처음 보지 연애. 선생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새로운 게 없지만 여러분은 아마 재밌을걸? 그지 않니? 뭔 소리야 이게? 새 직선이 지금 직선에 막는 식, 직선에 막는 식, 직선에 막는 식 있잖아. 1차 막는 식, 이제 직선을 표현하는 식, 다 직선에 막는 식이야. 근데 이 직선 세 개가 뭐 봤더니 비율이 다 다르지. 얘는 지금 1분의 2, 2분의 마이너스 3, 3분의 3 마이너스 2의 1분의 1, 2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 1분의 마이너스 4. 다 뭐해? 평행하진 않아. 이런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평행하진 않죠 얘네들. 평행하진 않아. 기울기가 다 같진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세 직선을 이용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야.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삼각형이 세 직선으로 삼각형을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지지. 맞잖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근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조건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져서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은 뭔지 알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림이 뭔지 아냐고, 내 말은. 모르지?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해서 얻어내야 돼, 이거를. 이 그림을. 는 기호 아니고요. 는에다가 짝대기 그린 거 아니고요. 그렇게 그렸지만. 그 의미가 아니고 기호가 아니고 직선이야. 세 개의 직선이 두 개는 평행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평행하지 않아서 둘을 지나갈 때 이럴 때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또 있어. 뭐가 있을까? 이미 아는 사람 재미없겠지만 이걸 생각하는 기회를 주는 거야, 선생님이. 이 아까운 기회를 날려버리면 좀 그런데 그래도 한 번 배워두고 나중에 또다시 써먹으면 되지. 남들한테 여러분이 설명하면 되지, 그지? 이거야. 얘는 뭐야? 세 개가 다 평행하지 않은 거지. 세 개가 다 평행하지 않은데 거기서 핵심은 뭐야? 세 개의 직선이 다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하나의 점에서 만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맞지? 또 하나 있어. 근데 이거는 실제 시험에서 써먹진 않아. 근데 알고는 있어야지, 당연히.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내가 아까 전에 처음에 뭐라고 했어, 선생님? 얘네 다 평행하진 않죠? 라고 말했잖아. 다 평행하면 뭐가 안 만들어져?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하지만 실제로 저런 거는 실전에서 써먹겠니? 저거를 속삼자를 안 써먹지. 저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 더 발전된 응용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고는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요 세 가지 경우를 외워버리지 말고 제발. 생각이라는 거네.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세 가지 직선이 어떤 모양을 띄고 있으면 되는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지? 하나씩. 두 개가 평행하면 어떨까? 세 개가 평행하면 어떨까? 아예 안 평행한 상태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개가 다 한 교점에서 만나면 되겠구나. 그치? 그러면은 이 경우는 또 뭐고 이 경우는 또 뭔지 이 두 가지 그림을 그리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저 상수 A 값이 얼마여야 되는지를 구해보는 거지, 이제부터. 재밌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부터 할까? 얘 어떻게 그리면 되니?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면서 나머지 직선은 그렇지 않으면 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두 개는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하든지 이렇게 평행하든지 이렇게 평행하면 되는데 이미 얘네들 기울기는 결정이 나 있어. 무슨 말이야? 이걸 원리를 여러분 설명할 줄 알면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어. 무슨 말이야 이거? 이렇게만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왜 지금 기울기 구하면 얘 몇이야? 그냥 알려줬지? 쌤이? 너블에 너를 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네. 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지. 모든 요소가 다. 여기에서 너블에 너를 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기울기 5. 그치? 얘 기울기 5.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3분의 2. 이렇게 구하라고 했어. 이거를 막 넘기고 할 시간 없어. 알겠죠, 여러분? 응용이 돼야 돼. 첫 번째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2분의 1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셋 중에서 기울기가 똑같은 게 있어? 없지. 하나도 없지. 응? 얘는 5고 얘는 3분의 2고 얘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그림에 나올 수 있어, 없어. 이 문제에서는 없어. 근데 다른 문제에서는 있을 수 있어. 알겠지? 여기가 A일 수도 있잖아. AX. 여기가 AY일 수도 있잖아. 맞지? 그렇게 나오면 어쩔 건데. 이 그림도 생각해야 돼. 당연히 저 그림도 생각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여기 문제에서는 써먹을 기회가 없습니다. 슬프게도. 그러면 누구만 생각하면 되냐? 얘만 생각하면 되는데. 쉽지?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그 교점을 누구만 지나면 돼? 나머지 한 직선도 지나면 돼. 뭐라고? 다시 말해. 집중 못했지? 두 개의 직선이 지나는 교점을 세 직선이 하나의 교점에서 만나려면 나머지 직선도 그 교점을 지나면 되잖아. 맞지?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 그러면 두 개의 직선 뭐로 잡을래? 이 교점 구하기 위해서 뭐로 잡을래? 당연히 내가 아는 녀석들로 잡아야겠지. A라는 건 미지수니까 미지수는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녀석으로 무조건 이 두 개를 뭐해서 연립해서 뭐를 얻자? 교점을 얻어내야 된다. 그 교점을 어디다가 대입해라? 지나니까. 나머지 한 직선도 지나니까. 이 직선의 식을 얘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 교점의 좌표를 대입해야 누구를 얻을 수 있다. A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의 흐름이 짜맞춰줘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해보자.
자, 얘네 둘이 연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여러분 제일 재밌는 거잖아. 어? 연립함 정식이 생각을 좀 비울 수 있어서 그래도 사고를 비울 수 있어서 계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좀 쉽다. 재밌다. 그래서 위에 식을 몇 배? 3배만 하자. 자, 그러면 15x 마이너스 3y는 12. 쉬어가는 거지, 쉬어가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식을 그대로 밑에다가 적을게. 2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1. 자, 가볍게 한번 빼봅시다. 가볍게 한번 빼봅시다. 자, 빼보면 3y 사라지고. 15x 빼기 2x 얼마? 시작. 13x. 그 다음에 12 빼기 마이너스 1 누구나 알아? 얼마? 13. 좋아. 그러면 1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얼마? x는 1이다 라는 아주 간결하고 예쁜 답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는 얼마일까? x가 1 대입하면 5 빼기 y는 4니까 5 빼기 4 하면 y는 얼마? 오, 얘도 1이네. 예뻐 죽겠네. 그치? x가 1일 때 y도 1. 그러면 교점의 좌표가 몇 컴마면? 1,1이구나. 아, 교점의 좌표가 1,1이구나. 세 개의 직선이 다 지나는 교점이니까 얘를 어디다가 대입하죠? 성립한다? 나머지 한 직선, 여기에서 연립에 쓰지 않은 나머지 한 직선에다가 대입해도 성립한다. 맞지? 자, 해보자. 시작. 1 더하기 2 더하기 3 빼기 2a 하면 0 됐지? 자, 계산해봐. 3, 3, 6 6 빼기 2a는 0 a는 얼마? 3 됐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된다. 매우 재밌는 문제야. 너무 재밌는 문제야. 난 이런 문제가 제일 재밌어. 종잡을 수 없잖아. 이걸 처음 본다고 하잖아. 나야 뭐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되지만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거 생각한다고 쳐봐. 어렵잖아. 그러니까 재밌는 거야. 모르니까 알 수 있잖아. 알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 그치? 여러분이 설명할 기회가 주어진 거야. 남들한테도 자랑해봐. 친구한테 설명할 때가 난 가장 수학을 할 때 재밌었고, 그래서 교사를 원래는 수학교사, 학교 수학교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 꿈꿨었지. 근데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래. 이게 적성이 맞아도, 그러니까 적성 안에 그것도 들어가지 않니? 성격, 그지? 적성 안에 성격도 들어가. 그러니까 성격이 맞지 않으면 안 돼. 모든 직업을 선택할 때 그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 내가 능력이 된다고 해서 그 직업과 어울리는 건 마냥 아니거든. 근데 뭐 할 거 없으면 그거 한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는 교사라는 직업이 힘들 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수학 가르치는 건 재밌어. 근데 이게 MBTI가 극I다 보니까 이렇게 너네 앞에서는 지랄지랄 하면서 설명하잖아. 네. 이것도 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아이들이 반사회적인 게 아니야, 얘들아. 반사회적인 거랑 소극적인 건 달라. 내성적인 건 달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울릴 수 있어도 그거 다 에너지 소모하는 거, 혼자 있는 걸 편해해. 나도 혼자 있는 걸 편해하고 혼자서 수학 문제 푸는 거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너네 3.1절 개체휴일이라서 쉬었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카페 가가지고 혼자서 수학 문제, 고등학교 거 200문제 풀었어. 혼자서 노래 들으면서. 재밌으니까. 혼자서 있으면 에너지도 차오르고. 근데 오히려 그게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 그리고 따로 수업 준비도 따로 하고. 자, 난 본인이 난 이게 적성에 맞는다 하면 성격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봐. 난 지금은 이게 성격이 그나마 맞는 일이라 생각하거든. 알겠지? 자, 그러면 얘 됐나? 아직 안 됐잖아. 그치? 여러분들 C단계도 아직 다 못 풀었잖아. 아예 숙제를 안 냈으니까. 좀 중간중간마다 C단계까지 푼 학생들을 또 내가 발견했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애들 숙제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다 관심이 있어. 근데 다만 숙제를 압박을 줘버리면 스트레스가 되면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 나랑. 난 수학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차근차근 포기하지 않고 하기만 하면 돼. 내 포기하는 모습을 발견하면 내가 뭐라고 할 거야. 알겠지? 다만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보이면 얘는 절대 뭐라 하지 않아. 오히려 응원을 하면 했지. 내가 뭔가 좀 도와줄까? 내가 이거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기만 안 하는. 자, 그러면 좀만 쉬었다가 우리 이제 고쟁이로 넘어가서 고쟁이로 넘어가는데 이거 안 끝났어. 센도 항상 같이 진행합니다. 알겠죠? 같이 들고 오고 질문 받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하나하나가 소중한 문제들이야. 알겠지? 그렇게 한번 쭉 진행해 봅시다. 내신 대비까지. 자, 좀만 쉬었다가 지금 발견. 초반부터 괜찮아. 자, 2의 4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이면 10의 몇 제곱? 4제곱. 2 하나, 5 하나가 만나서 10을 이루는 거잖아. 2 하나, 5 하나 만나. 그러면 10이 몇 제곱? 10의 4제곱. 자, 그래서 10의 4제곱분에 계산하면 얼마? 8, 3은 24. 이렇게 해서 만들면 돼.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었더니 10의 지수는 얼마가 됐다? 4가 되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봤을 때 n 얼마야? 4지.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a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냈을 때 분자가 얼마냐? a가 얼마냐? 얼마? 시작. 24. 이렇게 맞추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0을 만들려면 무조건 2의 개수와 5의 개수가 같다면 된다는 것만 숙지하시고 넘어가면 문제없다. 응용 문제까지 다 풀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4, 24 더하면 얼마? 28. 얘가 바로 곱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자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가장 작은 수라는 표현을 썼잖아. 워딩을 썼잖아. 여기서 이게 가장 작은 자수야. 왜? 기본적인 것만 곱했어. 2가 3개만 더 있으면 최소한 3개만 더 있으면 4개가 될 수 있으니까 맞춰질 수 있으니까 3개를 더 곱한 거야. 사실 여기에다가 10을 더 곱해도 돼. 맞지? 10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10을 더 곱해도 되면 10을 하나만 곱해도 되고 2개를 곱해도 되고 3개를 곱해도 되고 4개를 곱해도 되고 5개를 곱해도 되고 얼마든지. 하지만 그 중에서 작은 수, 가장 작은 수는 얘를 곱한 거 안 곱한 거 안 곱하고 퓨어, 완전 순진하게 이렇게 2만 3개를 추가해 주는 형태가 최소한의 숫자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28.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나 8번도 하고 싶은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뭐야 이거? 요거 8분의 1 색칠내 있잖아 여러분. 8분의 1이면 그거를 유한소수로 바꿀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분수 중에서 순환마디를 이루는 숫자가 한 개인 분수를 구했어. 여러분 분수를 어떻게 하면 소수로 바꿔? 어떻게 바꾸니? 초등학교 때 뭐에서 뭐를 나누자? 분자에서 분모를 나누자. 만약에 8분의 1이면 뭐 하면 된다? 1 나누기 8을 하면 된다. 이게 정석이잖아. 맞지?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순환소수인 거를 찾지 말고 순환소수가 되는 녀석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 기하분수인 상태에서 분모에 소인수가 뭐하고 뭐 이외의 숫자가 있으면 된다? 2나 5 이외의 숫자가 있으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딱 하나만 설명할 수 있으면 응용이 된다고. 여기서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분수 중에서 순환마디를 이루는 숫자가 한 개인 분수. 그러니까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는 매우 한정적이에요. 여기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야 돼. 그게 생각이야. 알겠지? 여기서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분수를 찾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해서 순환소수를 되는 것만 나타내 봤더니 거기에서 순환마디가 몇 개인 거? 여기 순환마디가 한 개인 거 찾아내면 된다고. 알겠지? 할 줄 알겠지? 계산만 여러분들이 맡깁니다. 해보진 않고. 자, 그 다음에 9번. 이것도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너무 설화중. 여기 설화중 있니? 없네. 어떻게 내가 찾는 학교만 없냐? 내가 찾는 학교만 없어. 신방이랑 불당이랑 쌍용 있는 건 아는데 월봉 있고 용곡 있고 세교 있고 뭔가 없네. 예시로 들 수 있었는데 설화 중에 이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학생이 틀려서 맞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근데 이 문제 말고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틀려왔는데 결국엔 이 유형이지.
그러니까 유한소수가 되게 만드는 여기 A 값 찾으시오. 그지? 120분의 A라고 적혀있죠. 작으니까 크게죠. 자, 이런 식으로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는데 그러면 분모가 뭐로만 이루어져야 돼? 2나 5로만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얘를 기하분수로 아직 나타내졌는지도 안 나타내졌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하분수로 나타내진 상태에서 분모를 체크해야 되니 일단은 120을 뭐 하자? 소인수 분해를 해보자. 자, 그러면 12 곱하기 10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12 곱하기 10이라고 한 다음에 12를 소인수 분해하면 왜였죠? 2의 제곱 곱하기 3 10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5. 자, 따라서 2가 몇 개? 3개. 자, 그래서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하지 여러분들. 보통 모르겠으면 지금 배우면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 1학년들한테 보통 가르칩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면은 여기에서 필요 없는 게 누구야?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 생각을 해.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 여기 중에서 필요 없는 거 누굽니까? 시작! 3이지. 그치? 얘밖에 없잖아. 3밖에 없잖아. 다른 얘들은 다 2하고 5잖아. 여기에서 유한소수가 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뭐냐고? 3이잖아. 그러니까 이 3을 누가 갖고 있어야 돼? A가 3을 하나는 갖고 있어야 약분이 된다. 알지? 그래서 A가 무조건 3을 소인수로 갖고 있고 약수로 갖고 있고 약수라고 봐도 돼. A가 무조건 3의 배수다.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적어. 3의 괜찮지? 배수 이렇게 적어. 알겠니? A는 무조건 3의 배수라 생각한 상태에서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로 구하시. 몇 자리 자연수? 그냥 작은 일 말고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로 구하라. 3의 배수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로 구해라. 가장 작은 누구? 12. 됐지? 네, 됐지? 그래서 12. 이렇게 세 자리 자연수 구하라고 하면 102. 됩니까? 응용이 되잖아. 이유를 알면 응용이 되잖아. 99가 마지막으로 큰 두 자리 자연수. 만약에 가장 큰 두 자리 자연수 구하라고 하면 99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3의 배수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 알겠죠? 최소한 3을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 A가. 그래서 3의 배수. 이런 식으로. 재밌어. 이거를 두 개 갖다가 한 게 제일 재밌지? 요거 지금 한번 풀어볼까? 시간 조금 줄게. 시간 조금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10번입니다. 10번. 이미 풀어봤을걸? 셀에서. 근데 재밌잖아. 시험에도 많이 나와. 그러면한테 도움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이게 교양으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 수학은.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위주로 알려주고 중요합니다 이거. 매우. 자, 시간은 한 1, 2분만 줍니다. 그 안에 풀 수 있고 못 풀 수도 있는데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생각을 해보라고. 아, 10시간 수업하다가 4시간 수업하니까 너무 살 것 같아. 방학 동안 내내 10시간 하다가 화목토가 이제 4시간이거든? 와, 인생 너무 편하다. 목을 그냥 아끼지 않고 막 그냥 질러버려도 돼.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좀 텐션이 높고요. 원래 이게 선생님 텐션이야. 방학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텐션이 줄어드는 거야. 그게. 너무 작아. 여기서 봐도 작네. 여기다가 여러분 어떤 자연수라고 그랬잖아. 응? 자연수의 A라고 그랬잖아. 어떤 자연수를 곱했을 때 이 녀석들이 무슨 소수가 되는? 유한소수가 되는 그 A 값을 찾는데 찾는 건 좋은데 그 A 값 중에서 가장 뭐한?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 찾으래. 그치?
그러면 최소 조건을 또 파악해 봐야겠죠. 기하 분수가 되었다가 정했을 때 분모에 2나 5만 남아있으면 유한소수가 된다. 항상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그래서 이 기하 분수가 지금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하 분수를 일단 만들고 나서 생각을 해줘. 알겠지? 그러면 4로 나누면 얘는 얼마? 60. 얘는 4로 나누면 얼마? 시작. 7. 쉽지? 60분의 7이야. 그러면 6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하면 얼마?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이건 딱히 안 외워도 돼. 나는 안 외웠지만. 자, 어쨌든 3이라는 자연수가 뭐야 지금? 유한소수가 될 수 없게 하는 요인이잖아. 나쁜 녀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3이라는 녀석을 없애려면 누가 3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A가 3을 가지고 있어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곱해지는 자연수는 무슨 배수? 3의 배수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야 된다. 알겠지? 그럼과 동시에 275분의 9도 마찬가지로 A를 곱하면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 유한소수가 돼야 되니까 275분의 9는 뭐인 걸 체크해야 돼. 기하분수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기하분수 아니? 275가 3회로 안 나눠 떨어지나? 270이 3회 배수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270이 3회 배수인데 애초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3회 배수 판정법 아니? 얘들아? 모르면 알려줄게. 이거 나중에도 쓰입니다. 근데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 지금 알아도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각자리 숫자의 합이 이거 좀 적어놔도 돼. 아는 사람은 뭐 그냥 들어. 적어놓지 않아도 되고 합이 3의 배수이면 돼. 이것도 내가 증명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해줄게. 알겠지? 여유가 되면 내가 이거 기억해놓고 있다가 해줄게. 내가 예비고일 학생들한테는 이거 증명해주고 4의 배수 판정법도 재밌습니다. 그것도 증명해줄 테니까 나중에 시간 되겠지 뭐. 자,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인데 뭐야? 2, 7, 5 다 합하면 얼마? 14. 맞지? 14가 3의 배수야? 아니잖아. 그러면 얘는 3의 배수가 아니다? 아니다. 끝. 됐지? 그러니까 396 뭐야? 3의 배수잖아. 명확한 3의 배수지. 3의 배수. 알죠? 나눠보면 되는데 일단 얘 가지고 해봐. 3 더하기 9 더하기 6은 얼마? 18. 6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뭐다? 3의 배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돼. 알겠죠? 이게 몇 자리 자연수든지 간에 다 쓸 수 있어. 각자리 숫자의 3의 배수인지 체크하면 3의 배수다. 됐죠? 자, 그래서 얘는 3의 배수가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요걸 사용하면 또 응용이 되는 거지. 9라는 건 3의 배수니까 무조건 3의 배수니까 안 나눠 떨어지고 얘는 기하분수네. 따라서 기하분수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뭐해? 분모를 소인수분해해서 얘는 뭐를 갖고 있는가? 일단은 275를 뭐로 소인수분해? 5로 소인수분해를 하면 50 대신에 계산 느려 55 그 다음에 55를 또 한번 소인수분해하면 11 됐지? 그래서 5의 제곱 곱하기 11인데 여기서 5는 죄가 없잖아. 11이 죄지 11이 안 되는 얘잖아. 그러니까 A가 누굴 갖고 있다? 11을 또 갖고 있으니까 얘는 누구의 배수이기도 하다? 11의 배수이기도 하다. 그러면 11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누구의 배수이기도 해? 3의 배수이기도 하는 거잖아. A라는 숫자를 동시에 똑같이 사용을 했으니까 동시에 사용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얘는 3의 배수이기도 하고 11의 배수이기도 하다. 뭐라고? 3의 배수이기도 하고 11의 배수이기도 하다. 이 정의를 뭐라고 했어? 최소? 아니지. 그냥 공배수. 맞지? 공배수. 3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11의 배수이기도 하다. 공평하다 할 때 공짜를 써서 공공장수할 때 공짜를 써서 3의 배수이기도 하고 11의 배수이기도 하다. 누구의 배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 최소 공배수 얼마인데? 33이잖아. 33의 배수가 전부 다 뭐가 된다? 공배수가 된다를 어디서 배웠어? 1학년 1학기 거 소인수분해 단원 첫 단원에서 배웠지 여러분들. 나 아까 전에도 이거 가르쳤어. 알겠니? 그래서 33의 배수다. 그러면 A는 33의 배수인데 가장 작은 무슨 자리 숫자? 세 자리 자연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 99에다가 33을 한 번 더 더해. 33 곱하기 4 얼마야? 432에다가 432 했으니까 132.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적어주면 되겠지. 얘가 바로 최초의 세 자리 자연수. 됐습니까? 되겠지?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에 너무 많이 나와서 여기에서 응용이 돼야 돼. 여기서 나중에는 이제 유한소수가 되는 게 아니라 순환소수로 만들기 위한 A를 찾으시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순환소수가 되기 위한 A가 그때는 자연수가 아니라 분수꼴인데 그 분수꼴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라는 뜻이야. 알겠지? 나중에 반드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그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주에. 자, 됐고 그 다음에 재밌어. 이것도 하고 싶은데 범위 나오는 하고 싶은데. 자, 이걸 하자. 자, 우리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꿀 수 있었어. 맞지? 그게 바로 이 단원을 배우는 이유야.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기 위해서. 분수를 순환소수로 바꾸는 건 너무 잘해, 얘들은. 너네 다 잘하지. 분자 나누기 분모만 하면 되는데. 아까 전에 말했잖아. 그치? 분자 나누기 분모만 하면 다 순환소수로 바뀌어. 되는 거는. 아닌 건 유한소수고. 그치? 근데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과정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식이지. 지식.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하여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거. 그래서 1000x 빼기 10x를 이용한다. 무슨 말이야? 여기 중에서 아무거나 잡아볼까? 여러분 뭐가 좋니? 이거 해볼까? 4번을 해보면 4번을 한번 순환소수지 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4.253, 253, 253. 한번 들으면 다 기억이 나겠지. 여러분 몇 번을 했는데 지금. 자, 그러면 이거를 x라고 두고 나서 기억하지? 얘를 x라고 두는 거야. 여기 지금 x 있잖아. x라고 두고 나서 여기에서 순환마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 2부터 3까지잖아. 맞죠? 자, 그러면 순환마디에다가 소수점을 옮긴다 생각해주면 돼. 옮긴다. 소수점을 순환마디에다 옮긴다. 옮기려면 일단 뒤부터 너부터. 뒤에다가 옮기려면 이거 몇 곱해줘야 돼? 세 자리 옮겨줘야 되니까 1000을 곱해야겠죠? 1000을 곱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도 1000을 곱한다는 얘기니까 몇 천? 아니 1000을 곱한다는 얘기는 몇 x? 1000x가 된다는 뜻이고 1000x를 뭐라고 표현하면 돼? 4253.253으로 나타내줄 수 있다는 거. 그치? 일단 이렇게 하고 났어. 여기에서 소수점 뒤에 부분이 완전히 똑같이 만들려면 또다시 여기서 소수점을 순환마디 앞뒤 또는 앞 또는 뒤로 옮겨줘야 되는데 여기서 뒤로는 옮겼으니까 이제 뭐 남았어? 앞에가 남았잖아. 그리고 앞에로 보내려면 되는데 앞에로 보내려면 뭐를 곱해야 되니? 아니면 그대로 놔둬도 되니? 그대로 놔둬도 되지. 그치?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여기다가 적으면 x는 4점, 소점 맞춰줘야 돼. 예쁘게 253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돼. 자, 그래서 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뭐 해버리면 소수점 뒤에 부분이 싹 다 날아간다. 빼버리면 소수점 뒤에 부분이 싹 다 날아감으로써 여기 남은 거는 그저 정수 빼기 정수 형태가 나와서 이 녀석이 분수꼴이 될 수 있는 거. 소수가 완전히 날아버리지. 소수점 뒤에가 날아갔다는 얘기는 소수가 날아가겠다는 얘기. 그래서 개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줄 알면 돼. 왜 이렇게 푸는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순환마디를 기준으로 뒤와 앞으로 보내버린 다음에 빼버리면 됩니다. 결론이 이거야. 그래서 1000x 빼기 x지에는 이 녀석을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데 용이한 식은 이용하는 식은 1000x 빼기 몇 x? 그냥 x야. 그래서 얘를 한 다음에 어떻게 999x 되잖아. 좌변은 우변은 뭐가 돼? 4253 빼기 4는 4249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999로 양변 나눠주는 1차 방정식을 풀어서 999분의 4249 약분은 알아서 하고 어쨌든 분수로 바꿨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라서 여러분이 이걸 보고 나서 그러면 응용이 돼야지. 1000x 빼기 10x를 해서 야만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일단은 힘들어. 순환마디에 꼴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겠지. 그치?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순환마디의 앞과 뒤에다가 소수점을 보낸다 그랬잖아. 그걸 보낼 때 몇을 곱해서 1000을 곱해서 뒤쪽에다가 보내준다는 뜻이고 예상을 해보면 그 다음에 10을 곱해야지 이 순환마디 앞쪽까지 온다는 얘기잖아. 그게 바로 1000x 빼기 무슨 의미? 10x라는 의미잖아. 맞지? 뒤에다가 보낼 때 3칸, 바로 앞에다가 보낼 때 1칸.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얘 지금 순환마디가 몇 개? 2개 있다는 소리야. 알겠니? 순환마디를 기준으로 뒤에다가 보낼 때 3칸으로 이동했잖아. 그 다음에 앞칸으로 이동할 때 1칸 이동했잖아. 맞지? 그러면 요 앞에도 뭔가가 있어야 돼. 무슨 소리야? 순환마디는 아니지만 앞에 뭔가가 있어서 몇 점 땡 하고 땡땡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순환마디가 2칸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야. 꼭 이렇게 생각 안 해도 그냥 여러분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어. 몇 번? 3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되지 않니? 해보면 되지 않아? 이 계산만
순환마디를 앞에서 뒤에서 끊고 거기에다가 형태만 보면 되잖아. 뒤에다가 보내려면 3칸 이동해야 돼. 앞에다가 보내려면 1칸 이동. 이걸 보면 되잖아. 그지? 얘는 뒤에다가 이동하려면 4칸을 이동해야 돼. 앞에다가 이동하려면 1칸을 이동해야 돼. 만 x 빼기 10x네. 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됐죠? 이게 다 아나 봐. 딱히 아는 내용이니까 내용들. 자, 그러면 다음 볼까? 중간에 뭐 빠트렸니? 이렇게 없지? 14, 15, 16, 17 대표 문제가 없어? 20번까지? 오케이. 자, 20번 나머지 한번 여러분 해보시고 자, 2번 어떤 수 x에다가 5.7땡을 곱해야 할 거야. 기억나? 어떤 수를 x라고 놓지 네모라고 놔도 돼, 세모라고 놔도 돼, 별이라고 놔도 되는데 x라고 놓지 문제에서. 그래서 얘에다가 5.7땡을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라는 말을 했지. 그럼 죄송하고요, 5.7을 곱했다고 했어. 그래서 x에다가 5.7을 곱했다. 실제로 계산한 건 뭐야? 얘잖아. 다 알지? 그래서 5.7을 곱했더니 결과와 차가 9.3땡이 되었다 라고 말했지. 여기 지금 점이 있는 거야. 알겠니? 5.7땡을 곱해야 할 것을 5.7을 곱해가지고 바르게 계산한 결과가 이 친구고 잘못 계산한 결과가 이 친구일 거 아니야. 얘와 얘의 차가 얼마가 되었다? 9.3땡이 되었다. 이거를 그냥 이 상태로 두지 말고 뭐로 표현해야 돼?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지. 자,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우리가 기본 소형 계산을 하고 싶잖아. 계산을 하려면 무조건 선생님하고 약속, 순환소수를 대소 비교할 때만 빼고. 응?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 대소 비교는. 그치? 그냥 둘이 보면 형태를 알 수 있잖아. 누가 더 큰지. 그러니까 대소 비교할 때만 빼고 예외. 계산할 때는 무조건 순환소수를 뭐로 바꿔놔라? 분수로 바꿔놓고 계산해라.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5.7땡이라는 것을 뭐로 바꿔? 공식으로 뭐로 했어? 소수점 뒤에 있어 순환마디의 개수만큼 분모에다가 기억나? 9를 적고 소수점 뒤에서 순환마디가 아닌 것의 개수만큼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그 만약에 있으면 0을 뒤에다가 적는다. 맞지? 그 다음에 분자 쪽에다 뭘 적어? 일단은 다 적어놔. 57 다 적고 나서 그 다음에 순환마디가 아닌 거 누구 있어? 5가 있지. 얘를 빼면 된다. 이렇게 했어. 맞죠? 자, 해서 얘를 분수로 바꾸면 얼마? 9분의 52가 돼서 9분의 52라는 숫자를 가지고 x를 곱하는 게 바로 무슨 계산? 바른 계산이야 이거야. 9분의 52x라는 것이 바르게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영어 5.7이라고 하는 것도 쟤를 갖다가 분수로 바꿨으니까 얘도 한번 분수로 바꿔보자 하면 순환소수가 아니라 유한소수잖아. 유한소수면 그냥 분모가 10이지. 10분의 57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걸로 무조건 나타낼 수 있어서 10분의 57x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가 클까 아니면 얘가 클까를 생각해보는 거야. 왜? 차라는 거는 우리 분명히 배웠어. 초등학교 때부터 차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어디에서 어디를 빼는 거?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큰지에 따라서 어디서 어디를 뺄까가 결정이 되는 거라고.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통분을 해줘야 돼. 얘 같은 경우에는 90으로 통분하면 여기에 520이 쌓이겠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9를 곱하면 표현이 되겠지. 그것만 한번 계산해봐.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57 곱하기 9 450 더하기 63 513 되잖아. 어때? 520이 커 513이 커? 520이 크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를 뺀 게 차다? 무조건 이렇게 뺀 게 차야. 알겠니? 이렇게 대소 비교를 하고 차를 구하면 얼마가 나올지니 9.3땡이 나올지니 9.3땡도 그냥 쓰지 말고 9.3땡은 9분의 93 빼기 9 됐지? 여기까지만. 자, 93 빼기 9를 하면 얼마? 84 됐니? 9분의 84 그러면 이거 약분되잖아. 근데 약분하지 말고 여기서 90 여기도 90 여기도 9가 있으니까 양변에다가 90을 곱하여 계산하자. 자, 그러면 요 녀석 하면 없어져서 520x
이제 가기 시작하네 목이. 마이너스 513x 이렇게 되고 이쪽은 10배 90을 곱했으니까 840이 되고 좋지? 자 이렇게 해서 계산 편하게 7x는 840 그렇다면 7로 양변을 나누면 122 되겠다. 그런 얘기. 알겠니? 해서 문제에 나와져 있는 식을 그냥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앞에서부터 배웠던 내용이 다 연결이 되잖아. 차라는 거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게 아니라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다. 그 다음에 계산할 때도 무조건 이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지. 이거는 기본 소양이야. 내가 터치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돼. 수면소수를 분수로 바꿔놓는 거는 내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걸로 훈련을 해놔야 된다. 알겠지? 모든 순환소수 문제는 다 그래야 돼. 대소 비교만 빼고. 알겠지? 나중에 한번 대소 비교도 다뤄봅시다. 자 그러면 숙제는 공지방에다가 선생님이 엄밀하게 내가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정확하게 내줄 테니까 일단은 지금은 짐 싸고 집에 갑시다. 첫날 수고 많았어. 다음에 봅시다.